오늘 낭독할 책은 루틴의 힘인데요. 책 표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가, 바쁘게 살기를 멈추고 최고의 삶을 시작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거나 자기 성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책은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발간된 새 책이고요. 여러 사람의 공저로 쓰여진 책입니다. 댄 에리얼리나 세스 고딘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책이 발간돼서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이 책은 루틴의 힘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 루틴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 장에서는 기술과 도구를 최적화해서 루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에서 루틴을 바라보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는 만큼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선별적인 루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문도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 실현을 위해서는, 실천을 위해서는 루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앞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보고 싶은데요. 1장은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진정 위대한 성취에는 수백, 수천의 시간의 작업량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짬을 내어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 일을 실행하는데 루틴이 도움을 준다. 루틴을 통해 우리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춰 업무 흐름을 조율하며 규칙적인 창작의 리듬을 맞출 수 있다. 루틴의 형성에는 결국 인내와 지속성이 관건이다. 영감이 찾아오길 마냥 기다리지 마라. 영감을 담을 수 있는 뼈대를 먼저 만들어둬라. 누구나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그게 업무적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생산성 향상이란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장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집중력이 나오는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보고 싶었어요. 스콧 벨스키란 분이 차단과 집중으로 잠재력을 깨우는 비결이라는 글을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관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 위치한 잠재력이란 자원은 자신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법을 개발해야만 비로소 진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의 힘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루틴에 이런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낭독을 하고 싶은 부분은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썬더스라는 분,
이분이 쓴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란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요. 저도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 것도 시작을 못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완벽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슴이 좀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한번 읽어보면 완벽주의자라는 것은 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로 지나치게 높은 성과 기준을 정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몹시 가혹하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걱정함.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정의에서 보듯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학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저자가 완벽주의자의 태도를 그래서 벗어나는 또 개선하는 태도가 실용주의자의 태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완벽주의자의 태도와 또 그것을 극복하는 실용주의자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용주의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각 상황에 맞는 실용주의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단계에서 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 실용주의자의 태도는 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상적인 시간을 따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착수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예정한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할 마음이 드는지 여부나 가장 긴급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우선 착수한 시도를 마무리할 때쯤 이 프로젝트를 언제 더 발전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나의 일의 첫 단계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을 고치고 조정할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상황은 일하는 도중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의 실용주의자의 태도는 나는 달성 가능하고 이미 있는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명확히 한다. 현재와 작업 마감 예상일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살핀다. 여기서 시간이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소요되는 주 단위뿐 아니라 각 주마다 투입할 시 단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각 단계의 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프로젝트 성공 영향에 미칠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시간을 할당한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나는 설정해둔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를 책질질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되 마지막에 여분의 시간이 남을 경우 그간의 작업을 되돌아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덜 중요한 일에 과도한 투자를 하느라 결과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세 번째 상황은 일을 끝내고 나서도 미련이 남을 때. 실용주의자의 태도는 나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결과 그 결과물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일이 끝났다
완성되었다고 정의해야 한다. 어떤 것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추후에 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두려울 때, 실용주의자의 태도는 나는 피드백을 결과물을 점검하고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전제로 여긴다. 특정한 피드백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대응 방식도 내 선택에 달렸다. 타인의 통찰력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칫 정말 멋진 의견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타인의 의견을 통해 내 작업은 향상되고 내 세계는 보다 넓어진다.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동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무슨 일하든 혼자는 못하는 것이고, 주위에서의 피드백을 받아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도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완벽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 나 자신이 완벽주의자에서 탈출할 입장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자의 태도라고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는 마치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완벽주의자에게 적당한 선에서 안주란 작업의 미완성보다 더욱 나쁜 것이고, 이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사례를 훑어보고 창작 과정 속에서 테스트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완벽의 추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자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감정적 불안에 소모되던 에너지를 되찾고 그 에너지를 무엇보다 중요한 창의적 요소에 쏟아붓는다면 말이다. 이 저자 스스로 완벽주의자에서 탈출한 분이기 때문에 진솔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도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 자체가 실용주의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께도 얇고 한 200페이지가 약간 200페이지가 약간 넘는 책이라서 집중하면 뭐 하루에도 주말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루틴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옆에 두고 계속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루틴의 힘 잘 읽었습니다.